몇 년 전 파티에서 처음 만난 웬 여자분이 내 지갑을 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질문 자체가 놀라웠다. 누군가가 내 지갑을 보여달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니 그 여자분이 내 신분증이나 돈을 들고 도망갈 염려는 없었다. 나는 호기심에 선뜻 내 가죽 지갑을 건넸다. 여자분은 지갑 속에서 현금을 찾더니 고액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건 괜찮네요. 이건 좋아요. 이것도 띵 좋고요. 그분은 지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순간 나는 그분이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있는 줄 알았다. 지폐에 특별한 기호나 표시 같은 게 있나? 하지만 이내 그런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분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지폐를 분류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깜짝 놀랐다. 훌륭한데요. 당신의 돈은 모두 좋아 보이네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새롭게 분류한 돈을 지갑 속에 넣고는 내게 돌려주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분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뭘 찾고 계셨던 거죠? 그녀가 대답했다. 아, 당신의 돈이 웃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돈은 어떻게 오고 가느냐에 따라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죄책감과 분노, 슬픔 속에서 건네면 돈은 울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랑과 감사, 행복 속에서 건네면 돈은 미소를 지을 것이다. 주는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깃들어 있을 테니까 말이다. 돈이 웃거나 울 수 있다고? 돈의 감정이나 느낌이 실리면 변한다고? 진짜? 돈이 웃거나 울 수 있다는 말, 참 신선하면서도 궁금해지지 않나요? 오프닝 스토리에서 들려드린 신비의 지갑 여성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혼다켄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돈의 대가, 돈 치료사로 불리는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차가운 종이 조각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과 운명이 담긴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돈을 쓸 때 어느 정도 불안을 경험합니다. 계산을 위해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걱정하죠. 그러면서 늘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부자들은 통장은 넉넉할지 몰라도 마음은 늘 위태롭고 가난하기도 하죠. 저자는 그런 우리에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운을 부르는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쁘게 내보낸 돈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고 다시 웃는 얼굴로 나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해피머니의 핵심입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진심에서 시작된 이 책이 오늘 여러분과 돈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는 따뜻한 안내서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저자 혼다켄이 전하는 다정한 문장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돈에는 수많은 감정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많은 감정들을 품고 다닌다. 이런 감정은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돈은 그저 숫자이고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돈은 그 이상의 것이다. 돈에는 숱한 감정이 있다. 인식하는 것 이상이다. 물론 인식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청구서는 끊임없이 날아오고 월급은 변변치 않아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은 생각도 못할 때 말이다. 이런 때는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든다. 절망감과 패배감이 든다. 분한 마음도 들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울 따름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받을 생각은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다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우리는 대체로 돈을 적으로 생각한다. 그 어두운 힘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돈이 지닌 잠재력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돈은 기쁨과 행복, 고마움을 가져온다. 특히 돈을 나눌 때와 그 돈을 받을 때 똑같은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신비의 지갑 여성이 지갑을 돌려준 다음에 내 지갑을 살펴보니 새삼 돈들이 지갑 속에 안전하게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참 돈이 많아. 지금 이 순간 많은 돈들이 행복과 사랑을 전하고 있겠군. 슬픔과 공포를 퍼뜨리는 돈도 있을 테지. 세상에 사랑과 고마움, 기쁨, 번영, 행복을 전파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돈의 원리를 널리 전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딱 떠오른 게 그 옛날 달러 유학 공원에 있을 때였다. 책을 쓰자. 이런 통찰력을 다룬 사람들과 나누자.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말이다. 이 책, 오늘 부르는 부자의 본능에 담은 것이 바로 내가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교훈들의 핵심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그동안 숱한 사람들이 내게 물었던 질문들이다. 첫째, 돈은 어떻게 다루면 되나요? 둘째,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나요? 셋째, 죽기 전에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넷째,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부유하며 목적이 이끄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이 책에서 나는 이 모든 질문들에 답할 것이다. 내 다른 책들이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듯이 이 책은 당신의 삶도 바꿀 것이다. 행복한 돈, 해피머니란 무엇인가?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행복한 돈과 불행한 돈이다. 행복한 돈이란 10살 소년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는데 쓰는 돈이다. 부모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매주 몇만 원이라도 저축했다가 아이들을 축구 교실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돈도 행복한 돈이다. 평범한 돈이 행복한 돈으로 바뀌는 방법은 아주 많다.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가족을 도울 때, 이재민들에게 몇 달러 보낼 때, 노숙자 쉼터를 위해 쿠키를 팔아 돈을 마련할 때, 사업 또는 공동체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일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을 때, 사랑과 보살핌, 우정이 깃들어 오고 가는 돈은 모두 행복한 돈이다. 행복한 돈 덕분에 사람들이 웃고 진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낀다. 행복한 돈은 여러모로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다.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반대로 집세나 공과금, 세금 등 마지못해 내는 돈은 불행한 돈이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 모두 불행한 돈을 다양한 형태로 겪고 있다. 볼성 사나운 이혼 후 위자료를 주고받을 때, 싫어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일로 월급을 받을 때,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대금을 억지로 갚을 때,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돈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계약서에 따라서 지불한다고 말하는 불행한 고객에게서 돈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훔칠 때, 이렇게 좌절과 분노, 슬픔, 실망이 깃든 채 오고 가는 돈은 불행한 돈이다. 이런 돈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며 분노한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품위와 자존감, 상냥한 마음씨를 잃어버린다. 받든 주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관련되면 불행한 돈이 된다. 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다루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행복한 돈 또는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다. 어떤 흐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항로가 달라질 것이다.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을 때의 에너지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당신의 돈은 이 두 가지 흐름 중 하나에 속한다. 행복한 돈의 흐름을 받고 싶다면 돈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후하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흐름과 어떤 관계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이미 돈과 불행한 관계에 깊숙이 빠져 있다. 불행한 돈이 있는 곳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이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신은 분노에 찬 암울한 돈을 받는 쪽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돈과 건강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화내느라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한다. 일의 무게에 짓눌리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바둥거리면서도 이웃의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 그 압박과 각종 청구서가 쌓이도록 둔다. 지갑 속에 얼마가 있는지 세어보지도 않는다. 통장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다가 문제는 이자율만큼 쌓여간다.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모른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말이다. 장담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만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돈에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 중상류층이나 부자들 역시 돈의 부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나에게는 부자 고객들이 많다. 그들은 미다스 왕보다 부자일지라도 가진 것을 잃을까봐 극도로 두려워한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잘 모른다. 그저 남들처럼 산다는 걸 보여주느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안다. 돈이 많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상적인 삶을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돈을 향한 자세와 돈과 맺은 관계를 바꾸는 법을 이해한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돈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돈을 좋은 데 쓸 수 있고 충분하다고 느껴 스스럼 없이 주고받으면 외적인 삶에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돈은 악하고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이라고 믿으면 확실컨대 당신의 외적인 현실에
내면의 독백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 편하다는 것과 행복. 책을 쓰려고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다. 그들 모두가 재정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고 내린 결론이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인생의 불편한 일들을 돈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줄면 더 많은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돈이 있으면 매달 청구서 지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뭔가를 대접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수입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도 딱 7만 5천 달러, 대략 7,500만 원까지였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아무리 수입이 증가해도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 돈이 가져오는 즐거움보다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탓이다. 뉴욕과 도쿄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같은 반응이 나왔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적은 돈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사실이기는 하다. 생활비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연봉이 7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것이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가까스로 맞추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 진짜다.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돈과 행복한 관계를 맺었다. 돈이 그들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웃의 수준에 맞출 필요도 없다. 미래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결핍이 착각도 느끼지 않는다. 필요할 때 항상 필요한 만큼 가지리라는 것을 안다. 지금 있는 곳과 지금의 모습에 만족한다. 더 큰 집과 번쩍이는 차가 있으면 인생이 마법처럼 바뀐다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 않는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음도 안다. 그들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이 돈의 힘을 발휘한다. 돈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얼마 전 제랄드 잼폴스키 박사의 책을 번역했다. 사랑은 두려움을 보내는 것이라는 베스트셀러였다. 박사는 두 가지 종류의 소통이 있다고 했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었다. 나는 돈에도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본다. 사랑과 두려움이다. 돈을 벌고 쓸 때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쓰일 것이다. 돈을 두려워하는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을 위한 상황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두려워한다.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직장을 잃으면 각종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돈을 쓸 때도 두려움을 느낀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릴 거야 하고 생각한다. 돈을 쓸 때 가끔 압박감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봐, 사기를 당할까 봐, 너무 많이 쓸까 봐 걱정한다. 우리는 두려움이 슬금슬금 우리의 결정에 파고들도록 놔둔다. 이런 두려움 중 일부는 합당하고 이유가 있다. 인정한다. 두려움은 생존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돈 문제가 엉망이면 살 곳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진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돈으로 올바른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돈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다.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잃었는지, 얼마나 무분별하게 썼는지 등 성인이 되어도 이런 두려움은 이어져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돈과 관련된 행동에 두려움이 묻어난다. 돈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삶. 돈과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들은 실제 이렇게 말한다. 충분히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들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중심에 둔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보다 선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렇다고 항상 비싼 것을 사지도 않는다. 그저 꼼꼼하게 선택할 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많은 것을 사지도 않는다. 값비싼 것이나 유명 상표 제품을 사지도 않는다. 때로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스스로에게 말한다. 가끔 이런 일도 있어. 난 잘 견뎌낼 거야. 모두 잘 해결될 거라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지 않는 방법도 안다. 돈에 대한 공포와 관련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그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반응한다. 돈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고마움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필요한 건 다 있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다. 하는 일과 내가 먹는 음식, 몰고 다니는 차도 감사하다. 내가 버는 모든 돈에 감사하다. 돈이 떠나가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된다. 돈이 당신을 위해 했던 일과 지금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에 감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고맙다고 말하면 된다. 고맙다는 말은 강력하다. 돈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주 말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것이고 행복은 더 많이 당신과 당신의 돈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지갑 속에 불행한 돈이 웃기 시작하고 점점 행복한 돈, 해피머니로 바뀌게 될 것이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가 보는 돈 IQ.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 어떻게 해야 돈 IQ와 돈 EQ를 높이고 나 같은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선은 기본을 이해해야 한다. 돈의 IQ는 돈 관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게 핵심 기능은 아니다. 돈의 지능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며 지키고 늘리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처럼 돈을 버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선물이나 재능을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중요시하고 주변 사람과 기쁨을 나눌 때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 돈을 벌려면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돈을 버는 것은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쉽고 효율적으로 이윤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당신의 능력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돈 IQ가 높은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처럼 돈을 쓰려면 절약이 미덕인 양 돈을 쓰지 말라. 대신에 소비에는 항상 의식이 있어야 한다.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의식 있는 선택을 했다면 돈을 낭비했다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는다. 모으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고 현재 순간에 절대적으로 충실한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에서 가장 좋은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다. 돈을 잘 쓴다는 게 절약이나 저축을 의미하면 삶은 잠옷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삶은 바람을 멀리, 더 멀리 밀어내기만 하는 게임이 된다. 자신의 본능을 탐구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신중하고 절약하고 싶어서 말이다. 돈을 쓰는 게 왜 두려운가? 어떤 두려움이 얽혀 있는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행복해지겠는가? 당신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진짜 기쁨을 가져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러면 한층 더 자신감 있게 돈을 쓸 수 있고 자신이 똑똑하게 돈을 쓴다는 것도 알게 된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가 바라본 돈 EQ. 돈 EQ는 돈을 향한 모든 감정적 반응에 대한 것이다. 돈 EQ를 기르려면 돈에 대한 감정 이면에 자리한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돈을 받고 즐기며 자신감을 느끼고 또 나누는지 주의를 한번 살펴보라. 돈을 받는 행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받는 것은 자신에게 받을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가치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 가치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신의 고유한 가치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과 기회, 가능성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바로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 일의 결과나 부정적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로 코앞에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 실패를 자초한다. 필요해 보이는 것을 얻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놓친 적 있는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활짝 열 때 진정한 풍족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이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진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된다. 참선의 시간 속에 든 것이다. 현재에 온전히 충실한 것이 행복의 정의이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을 뿐이다. 선물이다. 이 선물, 즉 현재를 즐길 때 지금껏 내가 풍요라고 말했던 것을 겪는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는다. 대체로 인생은 경쟁이라고 본다. 뭔가를 벌고 있을 때라도 즐기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풍족함을 겪어보려면 철저하게 현재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삶과 부를 즐기기 위해 잠시 멈추고 주변에 핀 장미의 향을 맡아보라. 돈 IQ와 돈 EQ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 IQ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나니 돈 EQ가 돈 IQ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으로 인한 실수는 대개 감정과 관련이 깊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행동에 영향을 주면 돈에 대해 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다. 훌륭한 선택을 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고 내면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멘토를 찾아라. 멘토는 당신이 돈과 맺은 관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커리어를 쌓는 내내 당신을 이끌 것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30년 전에 나도 그랬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금세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친한 친구의 삼촌이거나 동료의 사촌일 수도 있다. 이 단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쑥스럽기도 할 테고 돈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기 바란다. 당신이 가는 길은 장차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길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다녔다. 이 점이 자랑스럽다. 딸아이를 키우려고 은퇴했을 때 모든 이들이 놀랍고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아내가 아기를 가지면 본격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때다. 일을 그만둘 때가 아니다. 내 경험에 대해 책을 쓴 이후 일본의 젊은 아빠들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 많이 은퇴했다. 남자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운동도 시작되었다. 나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었고 돌고 돌아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었다. 당신도 당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속담도 있다. 학생이 준비되면 선생은 나타난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당신이 준비되면 멘토는 나타날 것이다. 불안으로 돈을 저축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저축을 한다.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저축은 불안과 두려움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돈의 흐름을 더 막아버린다. 얼마를 저축하든 돈을 둘러싼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부작용인 셈이다. 파산한 경우라면 일주일 살 돈만 있으면 마음이 놓이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주일치 저축이 있으면 한 달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1년치가 필요하고 2년치가 필요하고 5년치가 필요할 것이다. 끝이 없다. 평생 살 돈을 저축해도 다 날릴까봐 걱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 돈의 액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의 심리 깊숙이 자리한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래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떨칠 해결책이 있는가? 무작정 저축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돈을 쓰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그려보자. 여행을 떠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마사지를 받고 은퇴 후 꿈꾸던 곳에서 살며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일들 말이다. 차이점이 보이는가? 감사와 사랑, 긍정의 에너지를 돈에 불어넣자 더 많은 흐름이 생길 것이다. 돈은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저축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상상하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간단하다.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재미있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일들에 마음을 쏟으라. 행복한 돈의 흐름. 일을 잘했다고 돈을 받을 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돈이 더 빠른 속도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사나 동료, 직원이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두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당신의 일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당신은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에너지다. 무엇이 긍정적인 에너지처럼 느껴지는가? 바로 행복한 돈이다. 고객과 거래처가 당신이 한 일에 감사할 때 그저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했을 뿐인데 그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 당신은 행복한 돈의 흐름을 충전하는 것이다.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동료 및 고객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그들에게 감사할 때 행복한 돈의 흐름을 충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당신에게 최고의 영예가 되면 당신은 행복한 돈의 흐름으로 충전된다. 돈이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돈이 나갈 때도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완벽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했다고 치자. 그게 옷이든 레스토랑의 음식이든 영화가 되었든 발견한 것이 마냥 좋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돈의 흐름이 증대하는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큰 기쁨과 흥분을 느낄 때마다 감사를 표시하면 당신은 세상에 행복한 돈을 내보내는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주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자선단체에 지원할 때 또는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세계를 돕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행복한 돈의 흐름을 증가시킨 것이 된다. 돈의 에너지는 중립적이다. 돈이 에너지라면 인간은 자석이라고 나의 멘토가 말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력이 작용하는 바위가 착한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나쁜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좋든 나쁘든 돈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끄는 대로 갈 뿐이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멘토에게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은 신이 아니야. 그냥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지. 자석의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같은 강도야. 파트너십과 같은 거란다. 양극과 음극은 둘 다 끌어당기는 힘이 유사하지. 돈은 에너지다. 그래서 자석 같은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자석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돈 자석에게는 돈을 버는 거대한 욕망이 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 마땅히 돈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돈을 벌고 돈을 찾고 그 옆에 있을 궁리를 한다. 흔히들 돈에는 언제나 들고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잃게 마련이라고. 보통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흐름을 망친다. 잃은 다음에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자석은 다시 한번 당겨온다. 끝없는 순환이다. 반대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돈을 내쫓는 것과 같다. 역시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겪었고 모든 문제와 걱정의 근원이 돈이라고 배웠다. 돈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들은 딱 그렇게 된다. 내 안에 잠든 부자의 본능을 깨우는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돈의 흐름에 몸을 싣고 웃는 돈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소개하겠다.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다. 독자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롭게 적용시켜보자. 어느새 행복한 돈이 어떤 돈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 결핍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사람은 저마다 돈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한 돈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풍족의 사고방식을 지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위대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왜?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고방식 때문에 인생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말라. 풍족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고 훨씬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또한 삶의 어려움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자. 둘째, 돈 때문에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라. 돈에 대한 자세는 대체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행복한 돈에 다가서려면 이런 자세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 겪어보았으니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부모님이 처했던 상황을 상상해보라. 부모님은 두려움에서 행동했다. 다른 길을 몰랐으니 말이다.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부모님의 상황과 인간성에 공감하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것이다. 불행한 돈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된다. 실수투성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용서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할 때 행복한 돈이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분위기가 마련된다. 과거와 화해할 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 알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한 돈의 흐름을 찾도록 한다. 셋째, 재능을 발견하고 행복한 돈의 흐름에 탑승하라. 모든 사람이 특정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발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시간을 두고 찾아야 한다. 재능을 발견하고 기쁨을 주는 일을 찾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놀랄 정도로 빨리 재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삶의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볼 때 모든 점들이 연결된다. 흐름이 상태에서 탑승하는 것은 두 번째 본성이 될 것이다. 고난과 역경은 재미있고 몸 가득한 일로 바뀔 것이다. 세상과 재능을 공유할 때 행복한 돈의 흐름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알면 신뢰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숨길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능을 개발할수록, 재능을 세상과 공유할수록 더 많은 행복한 돈을 끌어올 것이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넷째, 인생을 믿어라. 신뢰는 존재의 행복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일단 믿으면 인생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일상의 불안은 점차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풍족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면 우리는 자유롭게 돈이 주는 모든 혜택들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의지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말이다. 신뢰와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한쪽만 존재할 수 있다. 신뢰 덕분에 우리는 훨씬 창의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억압하고 의도를 왜곡하며 분노를 유발한다. 신뢰할 때 기대에서 자유로워진다.
위험을 위험처럼 느끼지 않는다. 모든 일이 끔찍할 거라 걱정하지만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일로 바뀔 것이다. 나쁜 일은 결국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어나는 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때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 훨씬 열정적이고 성공적이다. 신뢰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 5째, 항상 고맙다고 말하라. 해피머니의 세계에서는 삶에 흐르는 에너지에 모든 사람이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 주고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면 행복한 돈을 위한 환경이 생겨난다. 고마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더 많은 돈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항상 불평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 사람들도 쉽게 다가온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기회들이 인생으로 들어온다. 어떤 때는 계획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면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라. 고마움의 흐름 속에 살 때 인생은 예기치 못한 기적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면의 자아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돈과 함께 산다. 예기치 않은 돈이나 깜짝 보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모두 행복함을 느낀다. 그 선물은 부모가 준 것일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저 행복감을 느낀다. 여기서 행복한이란 어떤 의미일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다. 현재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도할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선택이 많아진다고도 느낀다. 그런데 돈이 당신에게 오기 전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가진 것을 모두 바라보며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진짜 충분하다고 믿으면 확신컨대 당신은 진짜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당신이 워렌 버핏 또는 지미 버핏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는 하루에 먹을 거라곤 9달러 99센트짜리 뷔페뿐이어도 상관없다. 정작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돈에 대해 행복한 사고방식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돈이 당신에게 흐르기 전에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싶으면 그냥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어라. 더 많이 필요하면 어딘가에서 올 것이다.